그런 영재, 초등 영재 엄청 많잖아요. 초등학교 특히 저학년일수록 영재 더 많아. 근데 왜 중고등학교 때 그런 영재가 다 없을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마표를 응원하는 철학자 교육 전문가 숙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가 수학영재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께서 절대 놓쳐선 안 되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 중에 굉장히 똑똑한 친구가 있는데, 내가 그 친구를 보면서 정말 수학적으로는 정말 뛰어난데 이거는 좀 아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3학년, 4학년 정도까지만 키우고 만다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이상, 결국 얘가 이제 성인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그때까지도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수학적인 힘을 제대로 잘 가꿔서 아이가 이제 그쪽으로 정말 발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제 엄마들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들이 균형 있게 발달한다면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정도에서 학교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으면 똑같은 산출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특출나게 잘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아이가 그림을 잘 그리거나, 아니면 아이가 수학을 되게 잘하거나, 아이가 아니면 국어를 잘하거나, 이렇게 어떤 학과목과 관련된 것들은 눈에 딱 보이잖아요. 이건 얘만의 굉장히 특별한 능력이야. 그리고 얘는 그쪽으로 영재인가 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어떤 친구가 되게 사회성이 뛰어나고 다른 친구들하고 공감을 잘하고 친구 사귀기에 능하다고 해서 얘가 대인관계의 영재인가 봐, 이런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학습과 나중에 연결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영재인가 봐 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학습이 특별히 발달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사회성이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다 그렇다. 거의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완전하지 않은 어떤 자기 조절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 능력치가 아직 100이 넘지 않았어. 그런데 한쪽 부분으로 그게 너무 많이 쏠려 있어. 그럼 당연히 나머지 부분에서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큰 문제냐. 아니 솔직히 대한민국에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하고 국어 잘하고 끝난 거 아니야?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아이들이 자기 혼자서, 내가 초등학교도 혼자 다니고 중학교도 혼자 다니고 고등학교도 혼자 다니고 대학도 혼자 다니고 회사도 혼자 다니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람이랑 만나고 그들과 소통할 때 그 능력이 확장되는 거란 말이에요. 공감 능력과 사회성이 있어야만이 자기가 가진 능력을 100%, 120%를 펼치는데 그 능력이 너무 떨어져. 그럼 어떡할 거냐 이거야. 근데 우리가 인간의 발달을 자세히 보시면 학습 능력은요, 시간이 지나면 학습에 대한 기술을 익혀서 아이가 극복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선까지. 근데 공감이나 사회성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정규적으로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기 이전에 사실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와 그 가정 안에서의 사회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공감과 사회성을 이미 갖춘 상태로 애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나 이런 데를 가는 거거든요. 그냥 애들은 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 있어. 공감 능력이란 얘기도 안 해. 나 제일 불편해. 안 놀아.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친구도 만들어주고 같이 그룹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한두 번 경험해보면 아이들이 알거든요. 나 쟤랑 하기 싫어.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럼 4학년, 5학년 이상 되면 걔하고 같이 뭔가를 하고 싶은 애들이 없어지는 거죠.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학원이라는 공간도 그냥 혼자 하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럼 얘 혼자 계속 과외해서 그걸 따라갈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이가 아무리 수학 능력이 뛰어나도 누군가를 통해서 얘가 배워야 그게 이제 나중에 더 크게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집에서는 아이가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더더욱이 그 사회성과 공감 능력을 키우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말씀드리는데,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자세히 보면 감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논리를
키워주지 않았는데도 논리 퀴즈나 퍼즐 이런 데에 아주 관심을 보이는 친구들도 있고요. 뭐 수도크의 원리 같은 거 안 알려줘도 막 그거 하면 숫자나 막 넣어가면서 우리가 볼 때는 저게 어떻게 돼 싶은데 그런 걸 맞추는 아이들도 있고요. 연산 문제를 푸는데 자기만의 방법으로 특이한 방법으로 연산을 하는 거예요. 부모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도형이나 측정 영역에서 아주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는 친구들도 있고요. 엄청 다양한 형태의 어떤 수학 영재의 가능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친구들일수록 어떤 특징이 있냐면 수학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보고 있어요. 그 아이들은. 그러니까 수학을 다 수학이라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는 특별히 이 수를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해. 나는 특별히 논리를 가지고 하는 걸 좋아해. 언젠간 다 만나겠지만 얘가 처음에 두드러지는 부분이 그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욕심이 나는 거야. 얘 이렇게 뛰어난데 다른 것만 좀 더 맞춰주면 그러면 얘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문제집으로 양치기를 시작을 하죠. 여러분 양치기라는 게 뭔지 아시죠? 매일같이 똑같은 양의 문제를 많이 풀면서 걔가 응용도 하고 심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사고력 문제집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수학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친구들이 많거든요. 사고력 문제집이나 이런 건 대부분 언어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질리겠죠. 지가 싫어하는 걸 할 때는 참을성이 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때는 확 몰입을 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균형적이지가 않다고 아이들이. 애를 막 양치기로 막 몰아붙여요. 그러면 당장은 결과가 나와요. 초등학교 저학년 할 게 별로 없으니까. 문제집도 그렇게 엄청 양이 많은 게 아니니까. 그런데 고학년 되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애들은 더 빨리 질려요. 보통 아이들보다. 더 빨리 질리고 더 하기 싫은 거를 막 이렇게 드러낸단 말이에요. 자기 감정 조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에서는 그게 컨트롤이 되는데 학교나 학원에 갔을 때는 그게 컨트롤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계속 따라다니면서 조절을 시키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부모님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를 외부 기관에 맡기거나 외부 선생님한테 걔를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얘가 자기 감정 조절이 제대로 안 된 상태로 커버리면 사춘기가 와버리면 그때는 진짜로 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아이들일수록 수학을 잘하고 감각 있고 재밌어 한 아이들일수록 양치기는 정말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수학도 되게 잘하고 그런데 선생님 말씀대로 사회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 얘를 제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나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경험을 봤을 때 중학교 3학년까지는 여러분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사회성 부분에서. 자기 감정 조절 부분에서. 제가 주로 맡아왔던 아이들이 공부는 하는데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이 안 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제가 주로 지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예민해요. 수학을 되게 잘한다는 건 뭐냐면 감각이 되게 뛰어난 친구들이라는 거거든요. 수학은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감각을 거기에 연결하는 건데 그게 되게 시각적으로 발달한 친구들도 있고 청각이 발달한 친구들도 있는데 청각이 예민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청각이 예민한 친구들은 어디든 외부 활동에서 되게 피곤해요. 본인이. 예민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나는 소음, 다 밖에서 나는 소음 이런 거에도 되게 많이 피곤하고 예민하고 그런데 본인이 하는 소음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죠. 네. 그러니까 친구들이 걔가 불편하겠죠. 그리고 얘는 친구들이 목소리나 뭐 이런 거에서 약간 티가 나거나 자기를 좀 따돌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벌써 귀신같이 알죠.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속상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막 하는 거예요. 특히 사춘기쯤 되면 막 그런 게 나오거든요. 엄마들이 너무너무 당황하세요. 근데 그때 당황하면 안 돼. 너무나 당연한 거야. 언젠간 터질 게 터졌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보통은 그게 언제까지 가냐면 중2까지 간단 말이에요.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애들한테 실수하고 선생님한테 함부로 해서 잘못돼가지고 뭐 선생님 불려다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사이에 다 일어납니다. 대부분 다. 온갖 난리를 다 치다가 중학교 3학년이 돼서 철이 든다는 게 뭐냐면 이제 얘가 깨달은 거지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도 내 주변 사람들 특히 친구들 또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또래들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구나라는 걸 본인 스스로 깨달을 때 그때가 보통 중2 말에서 중3 초반 그래요. 그러면 내가 수학을 되게 잘하지만 이거를 아이들하고 같이 써먹으려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본인이 이성적으로 깨달을 때 그때 얘네가 비로소 철이 들면서 실력과 뭔가 이렇게 사회성이 균형을 맞추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누군가가 계속 노력을 해줘야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전문가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집에서 해주셔야죠. 내 아이에 대해서 착각하고 우리 애가 수학을 잘하니까 우리 애가 이거 한 과목 잘하니까 뭐 다른 거 조금 부족하면 어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정서적인 것을 제대로 갖춘 아이들이 나중에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영재, 초등 영재 엄청 많잖아요. 초등학교 특히 저학년일수록 영재 더 많아. 근데 왜 중고등학교 때 그런 영재가 다 없을까? 정말 걔들이 그냥 단순히 학습적인 이유로 걔들이 수학을 못해서? 그게 아니에요. 얘들이 인간이잖아. 얘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 잘 커오는 그 과정 중에 사춘기 겪고 이 자기 몸이 이제 성장하고 그리고 친구들 사이의 관계라든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아이라는 게 성장을 하는 거거든. 지적인 성장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균형이 깨질 때 그럴 때 영재가 없어지는 거야. 아이들의 지적 능력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애가 정말 뛰어난 것 같다. 특히 7세, 8세, 9세 막 이렇게 어린 아이들 이제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애가 정말 수학으로 되게 뛰어난 것 같고 뭔가 되게 있어 보이고 이런 생각이 들면 당장 막 얘를 빨리 학습적으로 어떻게 해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런 거 없으면 거짓말이지. 그런데 그때 정말 주의하셔야 될 거 요 세 가지.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 공감, 사회성 이런 부분을 내가 잘 보고 있나. 그 다음 두 번째, 수학을 절대 양치기로 해서 애를 질려버리게 하면 다시는 수학 안 쳐다본다, 아이들이. 뛰어난 수학 능력을 가졌으면 뭐해?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사람은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발전시키고 깊이 있게 만들어야 얘가 사고력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게 생기기도 전에 애를 양치기로 해. 미리 잘라버리면 절대 안 된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적어도 중3까지는 아이의 사회성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쓰시라. 아이가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더더욱이. 그거 세 가지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시간을 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쑥쑥이 클럽은 제가 이번 주에는 다른 일정 때문에 영상을 못 찍었어요. 네, 다음 주에 제가 쑥쑥이 클럽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